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나 할아버지한테 안 갈래.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한다. 성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급하게 아이를 혼내며 상황을 수습하여 봅니다. 아버지도 겉으로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손주가 없는 자리에서는 솔직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이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송 씨입니다. 왜냐하면 송 씨도 어릴 적엔 할머니에게서 풍기는 노인 냄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 씨는 친정집에 올 때마다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과연 노인들에게서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한편 의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냄새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이며 이것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노인 냄새는 제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늙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수록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진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나이가 들수록 쪼그라들고 노쇠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내면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아 지혜가 꽃 피어나지만 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낡기 시작하여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다 못해 아예 사라지며 급기야 몸에서는 노인 특유의 냄새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주름이야 웅장한 고목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암시하는 중후한 멋으로도 볼 수 있지만 몸에서 나는 퀴퀴한 노인 냄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나 할아버지한테 안 갈래.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한다. 송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아기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급하게 혼을 내며 아이의 말을 주워 담아봅니다. 괜찮다. 우리 손녀가 이제 자기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 거 보니 나중에 큰 인물 되겠네. 송 씨의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며 송 씨를 말립니다. 아빠, 괜찮아요? 애가 요즘 입이 좀 트였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게 내 유일한 낙이라고는 우리 손녀딸 보는 거 하나인데 막상 저렇게 피하니까 마음 한켠이 좀 무너지는 것 같네. 송 씨는 난처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이의 저런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송 씨도 어릴 적에는 딸과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 씨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송 씨의 어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렵기만 한 시어머니였지만 송 씨에게 할머니는 또 다른 엄마와 같은 존재였죠. 송 씨는 할머니에게 첫 손자였기에 다른 손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내리사랑을 받았습니다. 반찬 투정도 할머니가 다 받아주셨고 사촌들과 싸워도 할머니에게 1순위는 무조건 송 씨였습니다. 게다가 송 씨가 7살이 되던 해 동생이 태어났고 그때부터 송 씨가 할머니 방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송 씨와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더 밀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목주름이나 귓볼을 만지는 건 송 씨의 일상적인 버릇이었고 새벽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약수터에라도 가시면 그새 할머니 빈자리를 알아차리고 일어나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송 씨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고 송 씨네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두고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낯선 도시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웃는 모습, 낯익은 음성, 그리고 할머니의 살결 냄새까지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오냐, 할미도 우리 손주가 정말로 보고 싶구나. 할머니, 저 몇 밤자야 할머니 볼 수 있어요? 이따가 가을에 추석 되면 그때 오면 되지. 그러면 할미가 너 좋아하는 것도 많이 많이 해주고 마당에 홍시도 따서 할미랑 같이 먹자꾸나. 송 씨는 그렇게 틈만 나면 할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엄마는 야속하게도 시외 전화비가 비싸다며 전화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할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낼 기회는 명절뿐이었기에 송 씨는 1년 중 설날과 추석을 가장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오면서 할머니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송 씨는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서 난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습니다. 매주 말리는 냄새 같기도 하고 청국장 냄새 같기도 한 꿉꿉한 냄새가 할머니에게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이런 냄새가 났었나? 이게 무슨 냄새지? 송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할머니에게서 난 적이 없는 냄새였기에 심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밭에서 거름을 뿌리다 오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에게서는 계속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곤란하게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송 씨를 반겼습니다. 우리 손주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네.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네,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니까 다행이네. 이 할미가 맛있는 거 한가득 해놨으니까 우리 손주 많이 많이 먹어라. 송 씨는 슬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명절 동안 할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더 이상 할머니한테서 나는 역한 냄새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때여서 더 그랬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송 씨는 계속 할머니를 멀리했습니다. 그 냄새는 송 씨가 어릴 적부터 맡던 할머니 냄새가 아니었기에 낯설었고 그 냄새가 할머니를 폭삭 늙은 것처럼 느껴지게 했기에 그 냄새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송 씨로 하여금 할머니에 대한 행동들을 어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스스로 참 얄밉고 철없는 손녀였다고 회상하는 송 씨입니다. 그렇게 송 씨는 할머니와 어색한 사이가 되어 몇 번의 명절을 더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를 피하는 손녀를 보며 내심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은 크면 다 그런 거라며 애써 웃음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송 씨가 대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임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들과 허겁지겁 시골로 내려간 송 씨는 싸늘히 식어있는 할머니를 보고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할머니에게 안겼던 날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것에 더 죄스러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한 할머니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하고 끝내 돌려주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이 한없이 부끄러웠지요. 할머니는 당신을 점점 멀리하는 나를 보고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셨을까. 그럼에도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화를 내거나 원망조차 못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식 날 송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번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할머니와 다시 만나면 할머니를 꼭 안아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송 씨의 딸이 예전에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자 할머니와의 슬픈 추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심란하기만 한 송 씨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중년을 넘어 인생의 황혼기로 갈수록 신진대사 기능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속에서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때문에 노폐물과 피지 속의 여러 물질들이 미처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겹겹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 쌓이는 물질들 가운데에는 피지 속의 지방산이 산화되며 만들어지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모공에 쌓여서 퀴퀴한 노인 냄새를 만드는 주범인데요.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이 사용하는 틀니도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추가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을 꼼꼼히 잘 씻지 않으면 젊을 때보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자면 우리는 40대부터 이미 노인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와 60대가 되면서 이러한 노인 냄새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냄새가 다른 분들에 비해 덜 나는 분들은 있어도 아예 안 나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늙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심하게 냄새가 나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신의 냄새를 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기사 냄새를 스스로 인지만 할 수 있다면 열이면 10사람이 당연히 몸을 씻을 것이고 노인 냄새로 문제가 생길 일도 없었겠죠. 어느 날은 지하철 노약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청년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왜 저러는가? 혹시 나한테서 나쁜 냄새라도 나는 건가 싶어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니까. 물론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지하철 탈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이것은 서울에 사는 어느 70대 할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요즘은 70대라고 해도 건강하신 분들은 예전처럼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며 외부 활동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외부인들과 접촉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노인 냄새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 TV에서 전원주 씨가 나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아는 친구가 손녀한테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손녀가 할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며 친구의 얼굴을 밀치는 바람에 주변 모두가 많이 당황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의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독특하게 발산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혼자 생활할 경우 체후가 강해지면서 독특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보통 노인 냄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는데요. 그 3가지 중 첫 번째는 입냄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치매 분비량이 청년기의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에는 냄새가 나지 않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입냄새가 나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구내염이나 치주염 등 구강 내에 염증 질환이 있거나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틀니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입냄새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 냄새가 나는 2번째 원인은 배뇨장애입니다.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요실금이라 불리우는 배뇨장애인데요. 특히 이 요실금은 할머니들에게 흔한 경우로서 앉았다 일어설 때나 아랫배에 힘을 줄 때, 그리고 기침을 할 때마다 속옷을 적시기 일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실금이 반복되어 소변이 새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요실금은 고령이거나 출산을 많이 할수록 요도 괄약근이 늘어져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할아버지들의 경우인데요. 할아버지들이 한밤중에 3~4번 이상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된다면 이는 거의 대부분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50대 이후부터 전립선이 커지는데 이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여 할아버지들이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도 약해지고 볼일을 마칠 무렵엔 소변이 방울져서 떨어지게 되므로 할아버지들이 소변을 바지에 묻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변이 묻은 옷이나 바지 지퍼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유발되어 노인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에서도 탁하고 쾌쾌한 노인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물론 겨드랑이 냄새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분들은 씻어도 좀처럼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냄새의 마지막 요소는 발냄새입니다. 요즘같이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는 땀은 많이 나는데 습기는 빠지지 않아 무좀까지 생길 위험이 많은데요. 특히 고령의 당뇨 환자가 무좀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 발이 썩어 들어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서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노인 냄새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생활을 관리하세요. 물론 우리의 몸은 이미 노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노인 냄새를 완벽히 없애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취는 식생활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만 잘해도 노인 냄새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향신료로 분류되는 카레나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만 줄여도 채취가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노인 냄새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섬유질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들은 보리, 귀리, 고구마, 옥수수, 쑥갓, 미나리, 상추, 풋고추, 고사리, 우엉, 연근, 그리고 도라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은퇴를 하고 무료하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몸이 여기저기가 고장나서 집에서 요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야외 활동을 중단하다시피 하시면 신진대사가 둔화되어 안 좋은 채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외 활동을 통해 얻는 게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얻고 그로 인해 활발한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햇볕의 자외선으로부터 살균 소독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 또한 아주 큰 장점이랍니다. 세 번째,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목욕은 일주일에 2번씩 해보세요. 노인 냄새는 주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두피나 가슴,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귓볼 뒤쪽과 목덜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하오니 노인 냄새를 없애시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씻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우리 몸속 노폐물의 반대 성분인 비누와 세정제를 사용하여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흐르는 온수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만 샤워를 꼼꼼하게 하셔도 노인 냄새가 상당 부분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70대 이상의 고령자이실 경우에는 이런 샤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동안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피부의 곳곳에 깊숙이 박혀 있고 몸의 노화 속도가 빨라져서 샤워로는 미처 씻어내지 못하는 노폐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입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물과 물을 데우는 연료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사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찜질방이나 목욕탕의 전기 이용권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가셔서 뜨거운 물에 피부를 불려주시면 피부에 남아있는 노인 냄새 유발 노폐물들이 배출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답니다. 네 번째, 구강을 청결히 하세요. 사실 입냄새는 아무리 고약하게 나도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은 잘 모르는 것처럼 본인은 자신의 입냄새를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손등을 혀로 살짝 핥은 다음 손등의 냄새를 맡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치질을 하실 때 최소 3분 동안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양치질 하는 요령은 손목의 반동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하시며 입안 쪽 치아는 퍼올린다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위로 칫솔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혀에 있는 백태를 제거하는 것도 입냄새를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양치질은 음식을 드시고 되도록 3분 안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3분 뒤부터 우리 구강에 있는 균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양치질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며
길을 걷다가 음식을 먹었다고 선자리에서 바로 양치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셔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서 그 음식물들이 새하얀 프라그라는 물질로 쌓이게 되는데 이 프라그를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세균들이 몰려들어 이 프라그를 먹고 배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치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우리에게 충치를 유발하고 치아와 잇몸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니 꼭 치석 제거를 해주시길 권장드리는데 요즘은 치과에서도 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치석 제거는 1만 5천 원만 내시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치과를 가실 사정이 안 되신다면 인터넷으로 1만 원을 주고 치석 제거기를 구매하셔서 이빨을 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귀이개처럼 생긴 치석 제거기로 치아 여기저기를 긁어내 보시면 새하얀 프라그와 치석이 떨어져 나올 것이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입냄새가 상당 부분이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흐르는 물에 틀니 전용 칫솔을 이용해 틀니를 닦아내시고 하루에 한 번은 틀니를 세정제에 담궈 놓으셔야 틀니에 남아있는 세균을 없애고 구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전체에 흐르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액도 대부분의 성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주 마셔서 몸 전체에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몸에 있는 유해균이나 나쁜 것들은 없어지면서 그 결과 노인냄새도 사라지며 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좀처럼 물을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식사량과 활동량이 줄어드니 그만큼 물을 안 마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보다는 살짝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6번째, 과일 섭취를 많이 하세요. 노인 냄새에는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는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은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세요. 땀과 소변 같은 분비물을 흡수하는 속옷이나 채취가 남을 수 있는 티셔츠나 양말 그리고 침구류는 자주 세탁해 주세요. 그리고 운동화도 평소에 최소 2켤레 이상 마련하셔서 세탁해가며 갈아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세탁소에서 3,000원이면 운동화를 빨래해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노인 냄새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절 할머니의 냄새는 많은 이들의 행복한 추억의 냄새였는데 할머니와 한 집에서 함께 밥 먹고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날지언정 그것으로 할머니에게 인상 쓰고 피했던 적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겨운 할머니의 채취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밀고 닦아서 없애자는 이야기를 하려니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냉정하고 무섭게 변해버렸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아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는 당신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외증조 할머니가 되시는 것이죠. 외증조 할머니는 평소에 말이 거의 없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항상 은은하게 미소를 띄우고 계셨다고 합니다. 외증조 할머니는 특히 자식 사랑이 남달랐는데 외할머니가 타지로 시집을 가자 남해에서 큰 건어물상을 하시던 것도 자식들에게 맡겨두고 혼자서 외할머니가 시집 온 동네로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한사코 말렸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고 동네 폐가를 대충 고쳐서 그곳에서 머무셨지요. 그리고 항상 딸네 집 주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외증조 할머니가 보시기엔 우시장 경매일을 하면서 전국을 떠돌다가 바깥 양반에게 고작 탁주 한 사발 술김의 약속으로 이쁘고 똑똑한 딸을 얻어간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 타지에서 서름당하고 살지는 않을까 묵묵히 지켜보셨는데 그렇다고 사위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었고 손주들 먹으라고 항상 고급 제과점 빵과 과자를 사서 마루에 슬며시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항상 든든하게 시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타지에서 홀로 무리해서 폐가에서 지냈던 탓일까요? 외증조 할머니는 그만 노안으로 쓰러지셨고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머니를 들쳐업고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외가의 엄마들은 하나같이 모성애가 넘쳐서 자식들이 엄마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나 할머니에게서 냄새가 나도 아무도 그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냄새가 정 심하다 싶으면 그저 말없이 손수 씻겨드릴 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 외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혹 길에서 모르는 어르신에게서 냄새가 나도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떠올리며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노인 냄새란 그냥 그러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려고 엄마의 옷장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엄마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마는 중년의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할머니의 그것과는 달랐지만 옷장의 나프탈렌 냄새 속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엄마가 자주 쓰던 로션 냄새, 그리고 엄마가 빨래할 때 자주 쓰던 비누 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지만 제게는 바로 이 냄새가 엄마의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매일 청국장을 끓여 먹어서 항상 청국장 냄새가 진동을 하는 집에 사는 제 친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곧장 돌아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물론 친구의 할머니에게선 제 코를 비틀어 버릴 정도로 청국장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냄새란 지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세상에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냄새와 체취는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리움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냄새란 상대적인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 사정과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냄새를 지운다고 해서 우리들의 연륜과 지혜와 자식들에 대한 사랑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내면에서 빛나는 지혜만큼 빛나는 용모를 가꾸셔서 어디 가서도 부당하게 평가절하 되지 않고 대접받는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노인 냄새에 대해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글들을 모아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심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